전기차 이어 바이오도. 뭐 전기차 하면 우리 이거 미국 내에서 보조금 삭감 뭐 이겁인데 바이오도 그렇게 가는 거 방향을 잡았다는 거죠. 기사로 보겠습니다. 바이든 바이오도 미국에서 생산 행정명령 서명. 현지 시간 10일 이미 서명했습니다. 했다는 소식 들려옵니다. 이 기사는 하기 전에 할 거다라고 쓴 건데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장면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바이오 제조 공급망 강화한다. 이 뜻은요 역시 전기차 똑같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똑같은 맥락에서 바이오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요. 반도체 배터리 이어서 중국 견제에 나서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바이오 제품, 바이오 기업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불이익을 받는 거죠. 국내 바이오 기업 영향 줄 듯하다. 이겁니다. 자, 다음 기사 보면 어떤 영향인지 좀 더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미국 바이오도 규제, 바이오도 규제입니다. 무슨 영향이 있냐면요. 우리나라가 이거 바이오 제품 위탁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근데 메이드 인 USA가 아니면 혜택 안 준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받게 되죠. 이거 우린 타격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중국 자체가 견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건 혜택을 볼 수 있는 측면으로 또 설명이 돼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합해서 봐야 되는군요. 여기 보면 한국 기업의 의약품 위탁 생산 선두인데 미국서 제조 규정 강화. 이거는 우리한테 불리한 거군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반도체 장비, AI 칩, 중국 수출 통제,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 그럼 이런 게 또 다른 분야는 뭔가 우리가 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근데 바이오로만 좁혀보면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윤희석 전 대변인. 이거 또 부담에 지금 부담을 더하는 셈이 됐어요. 지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보도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가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이거 어떡하죠 또?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예. 반도체에 이어서 또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오가 뭐겠습니까? 뭐 의약품, 바이오 연료, 뭐 그다음에 식품 이런 관련한 건데 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물품들을 미국 영토, 즉 미국 정부가 가장 확실하게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 내에 생산 시설을 갖다 놔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예요.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는 배터리란 말이에요. 이거 했죠. 지금 바이오 했죠.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 어떻게든 끌어올라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이니까 어떻게 예. 보면 반사이익도 있다 이런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미국 자국 우선주의를 아주 극단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 모든 생산 시설을 다 미국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그럼 우리나라에 남는 거는 뭐가 있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기업 상황이다. 입장에서는 다 옮겨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미국에 저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 의존하고 뭐 수출입액도 큰 그런 큰 무역 상대국인 것은 확실하지만은 예. 우리 나름대로 살 길을 또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이게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유무역협정 위반 아닙니까? 이런 거는요? 그게 될 수가 있죠. 예. WTO 협약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상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쓴다는 겁니까? 그런 거? 제 얘기는 그게 WTO 안에서 그것을 미국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겠느냐.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이해득실을 따져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는다 이런 측면에서 머물면 절대로 안 되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아주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의 가장 좋은 해법은 미국이 이제 법령으로 만들어서 그걸 하잖아요. 그럼 법령을 시행하세요. 다만 우리는 예외를 주세요. 이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요. 정택 변호사. 네. 지금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순방 일정 소개드렸거든요. 런던 들렸다가 뉴욕으로 갑니다. 유엔총회 참석. 그 유엔총회 참석할 때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이.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만났는데 전기차 문제, 바이오 문제 만약에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이거 민주당 또 굉장히 공격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이건 뭐 민주당 공격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미국에서 2위거든요. 예. 배터리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았는데 배터리 생산하는 게 대부분의 이제 그 자재 부품이라든 게 중국산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그거 못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도 짓고 있는데 앞으로 증설을 하거나 더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의 반도체 배터리가 어찌 보면 1, 2위 거의 예.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를 완전히 선도하지는 않습니다. 위탁 생산이 위탁 강하죠. 생산이기 우리는. 때문에 예. 뭐 자체적으로 어쨌든 부를 창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위탁 생산이라는 건 그 부가가치가 좀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봐도 핵심은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인데. 그렇죠. 전기차 부분인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연히 이제 뭐 WTO 규정 위반으로도 볼 수 있고 FTA도 반하는 겁니다. 예. FTA도 어찌 보면 동등한 대우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제 정치 영역인데 이제 미국이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조치를 강화할 걸로 보이는데 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하원 의장 왔을 때도 요 법 통과되기 전이었거든요. 며칠 예. 전이었는데 그때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어야 돼요.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전화 통화만 했죠. 그때. 이런 조짐이 보였죠. 이런 법이 통과될 거다. 물론 제가 봐도 그때 만났다고 해서 이 법이 통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뭔가 좀 적극적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는 거 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 총회 가서 연설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건 단순히 뭐 현대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그 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뭐 유해 조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를 다른 데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저는 아마 이 전기차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어떤 걸 얻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이번 방문 아마 이번 외교 성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아마 그거는 뭐 지금 대통령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결할 때 대통령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잖아요. 사실 설득을 하고 뭔가 성과를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교대님 변호사. 그런데 이게 외교적인 해결인데 이게 쉽지 않다. 그럼 외교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까, 우리가? 일단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국내 그 자유무역 협정에 위배될 수가 있거든요. 그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가지고 평등한 경쟁이 해쳐지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법적 해결로만 뭐 이렇게 기댈 수는 없는 부분들이 많고 또 그 결과를 또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미국을 상대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뭔가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군요. 쓸 수 있는 카드가. 그 카드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만나서 현안만 얘기하고 온다면 뭐 답이 없을 수 있겠죠. 네. 큰 과제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 바이오까지 지금 더해졌어요, 지금. 이 부분까지. 이거 이렇게 예고 나왔다가 이거 새벽쯤에 서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가 확정된 지 얼마 안 돼요. 오늘 꽤 비중 있게 다뤄질 겁니다. 이 바이오도 미국 우선주의로 간다라는 거 지금요. 자, 다음 기사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뭐 연속해서 소개해드리죠. 이정대 스타워즈 드라마 주연 맡는다. 스타워즈 드라마 이거 뭐 굉장히 영화도 있었는데 이걸 드라마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주연을 맡는다. 근데 구체적 역할은 아직은 뭐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일단 미국 진출인 거죠. 이렇게 되면요. 아주 비중이 있게.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 9시. 지금이네요. 지금 미국 내에서 이제 방송이 시작됐어요. 에미상 시상식. 에미상이 이전 이 방송계, 미국 방송계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인데 각 분야별로 뽑아요. 오징어 게임이 6개 부분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여우조연상,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입니다. 굵직한 상 다 들어갔어요. 지금. 얼마나 받을 것인가. 지금 9시인데 그러니까 방송 시작이 9시니까 뭐 뜸 들이고 뭐 하면 한 11시쯤 나올 겁니다. 10시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시작은 됐어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사로. 기대가 되네요. 과연 어떨지 지금 요겁니다. 다음 마지막 기사인데요. 북한과 관련돼 있습니다. 한번 소개만 좀 드리죠. 연휴 동안 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김정은 핵 선제 공격 명시. 법제화를 했어요. 선제 공격에 대해서. 윤 대통령 담대한 구상의 찬물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공들였던 이 비핵화 노력 그냥
무상이 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심차게 제시한 담대한 구상. 이거는 시작도 못 해보고 그냥 이렇게 멈춰버리게 된 겁니다. 핵 보유 인정해서 공세수단으로 아예 방향을 바꿔서 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걸요. 더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핵 포기 못한다. 이걸 또 외쳐댔습니다. 이것도 큰 과제입니다. 고질적인 큰 과제입니다. 남아있습니다. 지금.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